여러분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거실 창가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집 창밖으로 특정한 이것이 정면으로 꽂히듯 보이십니까? 만약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집은 수십억의 웃돈을 줘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2026년 최고의 재물 명당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문을 가집니다. 완전히 똑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도 윗집은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가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우리 집은 이상하게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늘 가슴 답답하게 막히는 일만 반복되죠. 사람들은 이 잔인한 차이를 단순한 운이나 팔자라고 부르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진짜 핵심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의 양이 아니라 내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과 흐름에 숨어 있습니다. 집은 한낱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천지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산의 모양이 다르면 뿜어지는 기운이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다르면 통장에 꽂히는 재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고 허황된 미신이 아닙니다. 상위 1% 부자들이 기필코 확인하는 집의 공통 조건을 형상, 구조, 흐름 세 가지 관점에서 완벽히 해부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창밖엔 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창밖을 보셨다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시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단순한 잿빛 건물입니까? 아니면 웅장한 자연의 형상입니까? 풍수명당의 진짜 비밀은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 집을 둘러싼 형상에 있습니다. 혹시 북극처럼 위로 뾰족하게 솟은 산이 보이십니까? 이를 문필봉이라 부르며 수험생 자녀나 승진을 앞둔 이에게 맑고 강력한 기운을 줍니다. 반대로 둥글고 넉넉하게 감싸는 산은 귀봉이라 하여 재물과 귀인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황금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크기나 거리가 아니라 우리 집 정면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최악의 흉상도 있습니다. 앞동 아파트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구조물이 우리 집 거실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을 잔인하게 베어버리는 살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당장 이사갈 수 없다면 내일 당장 화원에 가서 잎이 둥글고 넓은 관엽식물을 사오십시오. 이 식물을 살기가 찌르는 창가 모서리에 두거나 하늘거리는 얇은 쉬폰 커튼으로 그 부분의 시야만 살짝 가려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흉한 기운도 절반 이하로 꺾입니다. 이 간단한 비방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완벽히 방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밖의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셨습니까? 절대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재물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서 강이나 하천 혹은 바다가 보이십니까? 만약 넓고 맑은 물이 저 멀리서 우리 집을 향해 굽이쳐 들어오고 있다면 그 집은 2026년 올 한 해 폭발적인 부가 축적되는 완벽한 재물 명당입니다. 물이 나를 향해 온다는 것은 곧 끊임없는 기회와 현금이 내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옴을 뜻합니다. 마치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물길이 내 집의 불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불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강변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집을 등지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다 들어온 재물이 스쳐 지나가고 내 자산이 속절없이 깎여나가는 흉상입니다. 게다가 물이 탁하게 썩어 고여 있다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암시하죠. 지금 여러분, 창밖의 물길은 나를 향해 안기듯 들어옵니까? 아니면 매정하게 등을 돌려 빠져나갑니까? 만약 빠져나가는 형상이라면 거실 창가 쪽에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수반이나 미니 분수를 두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가짜 물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조치가 빠져나가는 돈줄을 다시 강하게 움켜쥐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밖에 좋은 산이 보이고 맑은 물이 흘러도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터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모든 기운은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터의 안정감은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남은 수명과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사시는 집 거실 바닥의 수평이 완벽하게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풍수에서 가장 흉하게 보는 것이 바로 기울어진 땅 위에 그대로 지은 집입니다. 미세하게라도 수평이 맞지 않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재물도 한쪽으로 쏠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멀쩡하던 무릎 관절이 시리고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며 급격히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집의 기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여러분의 연세와 지금 사시는 층수가 맞지 않으면 기운이 완전히 엇나갑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층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만약 너무 높은 고층에 살고 계신다면 강한 대기의 흐름과 잦은 흔들림 때문에 늘 마음이 붕 뜨고 잠자리가 얕아져 건강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1층으로 이사할 수는 없으시죠? 고층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확실한 비방이 있습니다. 거실이나 안방에 무겁고 단단한 원목 가구를 두시거나 흙으로 빚은 묵직한 도자기를 바닥에 배치하십시오. 이 흙과 나무의 기운이 붕뜬 에너지를 묵직하게 눌러주어 여러분의 노후를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안방이 크십니까? 아니면 거실이 더 크십니까? 보통은 그저 인테리어 구조나 평수만 따지시지만 풍수에서는 이 두 공간의 크기 비율을 남은 노후의 건강과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로 봅니다. 안방은 휴식과 내부의 에너지를, 거실은 외부 활동과 교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셔야 할 시니어분들께 지금 가장 필요한 기운은 무엇일까요? 바로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깊은 휴식입니다. 한창 밖으로 뛰어나가 활동할 젊은 시절에는 거실이 넓고 탁 트인 것이 좋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안방이 넉넉하고 편안해야 점차 약해지는 기운을 집 안으로 단단히 모으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실이 쓸데없이 텅 비어 넓고 안방이 유독 비좁다면 자꾸 마음이 밖으로 겉돌고 아무리 푹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무기력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당장 벽을 허물어 구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요. 이럴 때는 너무 넓은 거실 바닥 중심에 따뜻한 색감의 부드러운 러그를 깔아 기운이 차갑게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반대로 답답하고 좁은 안방에는 공간을 짓누르는 크고 무거운 장롱이나 안 쓰는 짐을 과감히 비워내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이 작은 공간의 균형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과 활력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돌려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 거실의 창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거실 창이 답답하게 작거나 두껍고 무거운 커튼으로 사계절 내내 꽉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현대 아파트의 거실 창은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바깥의 맑은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우리 집의 폐와도 같은 곳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깥 활동이 워낙 많아 집이 조금 어둡고 답답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시니어분들께 막힌 창문은 건강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막히면 생각도 갇히게 되고 따뜻한 햇빛이 차단되면 집안의 양기가 떨어져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불쑥불쑥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베란다 창가 쪽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묵은 짐이나 덩치 큰 화분들을 잔뜩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창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해묵은 짐들부터 과감하게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활짝 걷어내어 밝은 햇살이 집안 깊숙한 곳까지 닿게 하십시오. 비싼 가구나 고급 인테리어보다 수백 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방감과 밝기입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될 때 비로소 꽉 막혀있던 건강의 기운이 다시 힘차게 순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을 활짝 여셨다면 이제 집 안으로 바람이 어떻게 드나드는지 가만히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공기가 집안을 시원하게 한 바퀴 휘감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까? 풍수에서 바람이 멈추고 고여있는 곳은 곧 죽은 터를 의미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집안의 기운도 고이면 반드시 몸의 병이 됩니다. 혹시 주방에서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도 그 냄새가 안방까지 짙게 배어 종일 빠지지 않으십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안 전체에 꿉꿉한 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아 무릎 관절 마디마디를 더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면역력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실내 공기, 즉 기운의 순환입니다.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 그 나쁜 에너지가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스며들어 원인 모를 잔병치레를 부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앞뒤 창문을 모두 열어 맞바람을 치게 하십시오. 하루 단 10분, 아침 저녁으로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황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밤새 쌓인 묻고 병든 기운을 매몰차게 밖으로 몰아내고 맑고 강인한 생명력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풍수 처방입니다. 맑은 바람이 통하는 집에는 잔병이 감히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집의 처음이자 마지막 관문인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습니다. 아무리 창밖 풍경이 명당이고 바람이 잘 통해도 입이 꽉 막혀 있으면 맑은 기운이 집 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센서 등이 고장나 늘 어둡고 침침하거나 계절이 지난 낡은 신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탁한 흙먼지가 구석에 그대로 쌓여 있다면 현관은 복을 부르는 입구가 아니라 병을 부르는 흉한 관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의 반가운 소식과 건강한 활력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와야 할 곳이 바로 이 현관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치우고 바닥을 물걸레로 반짝이게 닦아내십시오. 현관 조명 역시 가장 밝고 따뜻한 빛으로 당장 교체하십시오. 지금까지 창밖의 형상부터 물길, 터의 기울기, 안방의 균형, 바람길, 그리고 현관까지 노후의 활력을 지키는 풍수의 조건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을 이해하고 막힌 곳을 스스로 뚫어주며 맑은 생명력을 채우려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굳이 무리해서 이사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장 먼저 현관으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부신 황혼은 바로 그 깨끗해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힘차게 시작될 것입니다.